자, 오늘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막 이렇게 약간 과로하고 피곤하면 눈밑이 파르르 하고 떨리지 않으세요? 그럴 때 있으시죠? 예, 그리고 입술이 갑자기 부르르르 약간씩 떨리면서 경련이 날 때가 있고, 또 이제 손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항암하신 분들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손발에 쥐가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을 절제하신 분들도 온몸에 쥐가 많이 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눈밑이 떨린다. 그러면 내 몸에 뭐가 모자라네 하고 생각하세요. 마그네슘이 모자라네? 맞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한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이 책이 단종이 돼서 나오질 않는데요. 이 책을 구하려고 이제 통합의학이나 대체의학에는 거의 교과서처럼 활용이 되어지는, 전 세계의 많은 암 환자들이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구하시려면 아마 외국 사이트를 좀 뒤지셔서 아마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보면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의 그런 박스에서 뭐 나와라 뭐 이런 뜻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 그 3대 대중요법의 그 고정된 그 프레임에서 좀 나와서 자연 치유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익히면 도움이 되겠다는 책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5단계 해독도,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이나 예방의학에서, 보건의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암의 진실이라는 타이 볼링거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같은 저자이죠. 그 책이 한국판으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책을 지금은 구하실 수가 없지만 암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야가 많이 열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눈밑이 파르르 떨린다. 그리고 손발이 자주 저린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 지금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은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참 주의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또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칼슘과 병행해서 많이들 드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부족 중에 증상 10가지와 또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영양소를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방법들, 또 이번 시간에 지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특별히 칼슘과 함께 우리 인체의 천연의 진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나 뭐 신경이 예민하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또 흥분이 잘 되시는 분들은 진정작용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참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대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탄수화물 대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마그네슘이 참 도움이 되고요. 또 어제도 오신 우리 사모님이 간에서 에너지 분비가 안 되세요.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분들,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이 되지 않으셔서 에너지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마그네슘 음식을 조금 드시면 에너지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대표적으로 눈밑이 막 떨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며칠 동안 과로하고 피곤해서 그러네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몸에 지금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경련이 이렇게 파르르르 떨릴 때도 역시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사실 마그네슘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뭐 아보카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갑상선을 절제하신 분들은 손발에 쥐가 많이 납니다. 혈액순환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막 마비가 돼서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드시면 거짓말같이 멀쩡해져요. 예, 그래서 간질처럼 막 발작 증세처럼 막 떼구르르 구르시다가도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말짱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서지수와 기억지수가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저하돼서 돈을 빌리고도 깜빡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하실 수가 있어요. 오리고기 드시고 나서 나는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만 먹어요. 하시는 분처럼. 예, 이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특별히 뇌세포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불안하시고 안정이 잘 안 되시는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오메가3의 그 전구체인 알파리놀렌산이죠. 거기서 이 뇌 활동에, 두뇌 활동에 뭐 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예, 이런 것과 또는 뇌혈관이 막혀 있는 뇌경색, 모야모야, 뇌졸중 또는 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뭐 치매, 자폐 요럴 때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 게 오메가3 지방산 중에 어떤 부분이라 그랬죠? 예, 예. 결론은 아마시지만 DHA와 EPA 가운데 특별히 DHA가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고 또 이 EPA는 여러분의 이 망가진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이 뇌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불안하시고 안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드시면 ADHD, 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우리 산만 시리즈 아이들에게 이 계속 산만해지는 이유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저하돼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 공부 못한다고 자꾸 구박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 뇌는 엄마에게 유전되죠.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뇌의 기억력을 잘 공급해주는 영양소를 덜 먹여서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먹이니까 뇌에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산만하고 기억력이 막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제 건망증이 심해서 핸드폰을 어디다 놨지?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김장하다 말고 방에 가서 주무시다가 내가 뭐 하다가 왔지?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요새 이제 김장철이라 우리 이모님들도 그냥 달랭이 따다가 지금 계속 담그시고 또 모자랄까봐 또 사서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맛있죠? 이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면 기억력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하는 말을 처음 오시면 해독식을 하면서 뇌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두통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밤에 늘 저녁을 드시면서 이 충만한 포만감으로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다 쓰다 못해서 뇌에서까지 에너지를 쓰니까 계속 식사만 하시면 주무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너무나 이제 과도한 소화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요. 별 하나, 별들, 별열, 별만, 별 10만까지 세도 말똥말똥 하시는 분들, 뇌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증세와 함께 또 다른 유형들은 두통이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두통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 두통을 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두통이 종종 오는데 이런 분들은 두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이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이 뒷목 쪽, 특별히 견갑골, 어깨, 이 견갑축지, 어깨축지 이 부위에 자꾸 통증이 있고 굉장히 근육이 뭉쳐 있는 분들은 되게 왜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신장에 결석이 많거나 간에 담석이 많을 때는 견갑골 어깨 축지가 많이 통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 해독을 하고 나면 신장 청소, 간 청소까지 하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져 있어요. 이 뭉쳐 있는 게 싹 풀어져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깨 뭉쳐 있는 분들 지금 안 계시죠? 해독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담석과 결석이 계속 축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게다가 글루타티온 농도를 높여서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실리마린도 드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결석이나 담석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뒷목 쪽에 특별히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이런 두통은 사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모두에 효과적으로 두통이 있을 때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두통도 그렇고 뒷목 쪽에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서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노폐물이 축적이 되어 있을 때는 신장에 결석이 많거나 간에 담석이 많을 때도 견갑골 쪽이 많이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사지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신장에 있는 결석들,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 이런 것들을 빨리 빼내주시고 간이나 담낭에 있는 담석들을 빨리 해독을 하시면 상당히 몸이 전체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심각하게 해결을 하시려면 마그네슘을 공급하시면 두통도 상당히 빨리 완화가 됩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육통이 심한 분들 운동선수들한테 되게 마그네슘을 달고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물렁물렁하게 잘 풀어주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마그네슘을 종종 먹죠. 근육통이 심할 때.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이 몸속에 체내에 있는 이 산들, 젖산이나 피부루산 같은 이 독소들이 축적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많이 해독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여기저기 쓰시는 근육통을 많이 완화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제 위장장애나 위의 경련이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또 위염, 위암, 그다음에 뭡니까 제산제를 드셔야 될 만큼 위장장애가 있거나 위의 경련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명치 쪽에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고요. 대장암 환자들도 그렇지만 아랫배가 쿡쿡쿡 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신경을 쓰셔도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르시거나 복통이 잦은 분들, 대장암 환자들 글루텐 음식, 알레르기 음식 드시면 막 복통이 자주 오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되게 이제 그리고 또 변비가 있을 때 병원에서 마그밀 처방을 받는 분들이 많죠. 마그밀, 수산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그날 바로 변비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복통이 심할 때도 이 마그네슘을 드시면은 굉장히 진정을 시키는데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경련이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 고갈이 돼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B 복합차가 모자라면 특별히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교도소에서 많이 처방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다면 B군입니다. B 복합제예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계시는 이 대학에서 이 실험 연구한 결과 어제 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는 어때요? 사람들을 교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하고 화를 잘 내고 성급하고 초조한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서? DHA, 오메가3가 모자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씨를 드시니까 어때요? 자꾸 화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거냐면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역시 몸에도 상당히 유익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멘탈 사인이 하이해야 바이탈 사인도 하이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세로토닌이 고갈돼서 햇볕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하신 분들,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몸에서 세로토닌이 고갈이 됩니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시게 되면 세로토닌 합성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막 떨리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고 이럴 때 가장 좋은 신경 안정제, 그래서 NS에서 가장 많이 처방해야 될 게 바로 신경정신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게 바로 비타민 B 콤플렉스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B1인 티아민 성분이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현미쌀에 많죠.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그리고 100% 콩이나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다음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는 여러분 어제 배우신 것처럼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맞지 않으면 염증이 자꾸만 커가서 암이 자꾸 재발되고 전이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 21세기에 이 자연의학에서 최고의 블루쪽 가운데 이 멀티바이타민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실리마린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가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과 같은 오메가 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바로 어제 배우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안정제로 비타민 B군과 함께 마그네슘을 함께 처방을 해주면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마음이 확 다운이 돼서 정말 이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이런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B군과 함께 마그네슘을 처방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마그네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요 증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먹방을 보시기도 하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그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TV를 보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 이 블루라이트가요. 여러분의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무실 때 작은 미등 넘어질까봐 켜두는 미등도 사실은 끄셔야 돼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우면 하늘말이 오니까 벌써 밤 6, 7시 되면 깜깜해지죠.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한 상태가 돼야 우리 몸은 우리 신체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멜라토닌을 그제서야 분비가 할 수 있는데 작은 미등이라도 있으면 멜라토닌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주무실 때는 아예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받지도 마시고 지금 암이 자꾸 재발되거나 전이 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쓰실 때도 오픈으로 이렇게 좀 그렇다고 옆에 누가 사람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에 혼자 계시거나 그럴 때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 블루라이트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멜라토닌이 이 분비를 억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암 환자가 잠을 잘 주무시게 되면 잠은 뭐예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 없으면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업하는 분 외에도.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이 전자파 때문에 생물들이 다 죽어간대요. 벌들이. 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그다음에 남자들의 정자가 나오지 않는 문제에도 사실은 이 블루라이트가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증화하는 분들 또 몸의 신체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은 천연 항암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잠을 영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화학적인 수면제를 드시면 자꾸 센트럴 너브 이 중추신경계를 자꾸 교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신경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잠을 못 주무실 때는 천연 멜라토닌을 드시면 항암작용도 있고 신경을 많이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실 때 제가 잠이 보약이다라는 강의 보시면 어떻게 해야지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따라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걸 좀 활용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과로하고 그러면 몸에서 세로토닌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자꾸 이 디프레션, 침체돼요. 마음에 자꾸 깔아앉습니다. 밑으로 자꾸 깔아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와도 여러분들이 우산을 쓰고라도 가급적인 우비를 입고라도 운동을 하시면 그 우중 가운데서도 세로토닌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통해서 햇빛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40분 이상 햇빛을 쏘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이 이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축적이 돼버리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장과 간 기능을 상당히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을 통해서 세로토닌을 축적하는 게 상당한 그 치료제 중에 치료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자꾸 다른 거에서 진단을 하지 마시고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부정맥이 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부족할 때 부정맥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씨 드시는 것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갑상선을 절제하신 분들은 온몸이 다 저려요. 물론 항암하신 후에 절인 분들도 많지만 그리고 신경통이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뭐냐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오는 증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하늘마을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늘 왜 이 아보카도를 많이들 안 드셨대요? 과일식이 많으셔서 그런가? 다 호박인 줄 알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호박이 아니고 아보카도입니다. 사실 아보카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아보카도를 안 드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아보카도가 한 알에 뭐 유기농 아보카도 한 알에 한 5,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보카도에 손이 떨려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흥분해 갖고 오시면 그냥 아보카도를 10쪽씩 막 이렇게 드시는데 아보카도를 하루에 한 서너 쪽씩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은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 함유량이 100g당 30g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비타민과 칼륨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좀 드셔주시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보카도를 왜 아침마다 내는지 가장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가장 잘 융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아보카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보카도는 올레인산이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오메가9이 가장 풍부하지만 이 아보카도를 계속 드시면 가장 좋은 지방을 섭취하기도 하면서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배변 작용도 원활해져요. 그래서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좀 드셔주셔야 돼요. 견과류는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죠. 셀레늄이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드시는 피스타치오, 호두, 잣, 마카데미아, 캐슈넛, 브라질넛, 아몬드 이런 거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마그네슘이나 셀레늄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자, 셀레늄은 P50 잠자고 있는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P53 유전자를 흔들어서 깨우는 게 바로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나 여러 암 환자들은 셀레늄이 부족하면 암이 자꾸 재발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적당량 드셔주시면 마그네슘과 셀레늄을 충분하게 공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견과류 드시는 건 쥐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고 계시지만 당뇨 환자가 저녁 때 지방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암 환자와 모든 특별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게 바로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어제 우리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뇨 환자가 필수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인 이 아마씨를 드셔야 하지만 그러나 저녁에는 견과류를 드시면 안 돼요. 견과류는 소화시키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4시간 이상, 4, 5시간 이상, 이거 땅콩 한 알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푸기 위해서 일회용 장갑을 이렇게 딱 끼신 다음에 다 식사하고 가시면서 그 장갑 안에다가 견과류를 손가락 2개, 3개 정도를 다 담아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꽁꽁 묶어가지고 주머니에 쓱 넣고 저녁 때 과일 드시고 견과류를 드시고 그 다음에 혼수 상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간 환자분이 이 저녁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드시면 간성 혼수가 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출출하고 이제 해독이 잘 되니까 5단계 해독을 하시고 저녁에 과일식을 하고 하니까 해독이 잘 되니까 저녁에 출출하거든요. 소화기가 다 살아나니까. 그래서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돼요? 로스팅되고 조미된 걸 드셔야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생 견과류를 물에 침수해서 효소 억제 물질을 다 날리고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니까 견과류를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견과류를 그것도 당뇨가 심하신 분이 저녁에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점점 증세가 심해지겠죠. 그 원인을 꼭 잘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나 셀레늄 같이 여러분의 종양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셔야 되지 견과류의 껍질이 딱딱한 것은 많이 먹지 말라고 지혜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는 하루에 7알에서 아침에도 7개, 점심에도 7개, 저녁에도 7개가 아니고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견과류뿐만 아니라 종실류도 드세요. 아침에 콩물에다가 뭐 드세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비타민 B의 가장 좋은 공급원인 뉴트리셔널이스트 플레이크까지 들깨에다가 그런데 거기 아침에 견과류도 나오죠? 드시고 점심에도 또 챙겨 드시고 저녁에도 비닐 위에 싸온 견과류 또 드시면 어째 될까요? 이거 사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꼭 이 마그네슘이나 칼슘 하면 영양제로만 드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에 맨날 잎채소가 풍부하게 나와요. 특별히 요새는 시금치와 근대가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시금치, 근대 이런 녹색 엽채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녹색깔 나는 클로로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스피루나 앤 클로렐라 드시는데 그걸로도 여러분들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시금치, 근대 같은 녹색 엽채류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자, 그런데 시금치는 어떻게 드셔야 됩니까? 시금치 잘못 드시면 결석이 많이 생기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결석이 잘 생기는 이유. 자, 시금치는 그냥 삶아서 드시면 되죠. 그냥 생으로 드시면 되죠. 베이비 시금치 같은 건. 자, 로프도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로프도 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시금치 어떻게 쓰셔야 됩니다. 베이비 시금치, 애기 시금치나 아니면 우리 나물에 먹기 좋은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시금치 어떻게 드셔야 이 돌이 잘 안 생길까요? 결석이. 물에 담가 두셔야 돼요. 냉이 왜 흙 털어내기 위해서 물에 담그듯이 침수시켜 놔야 됩니다. 얘도 견과류처럼. 침수시켜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국물 이제 야채수 다 끓여 놓은 데다가 물이 팔팔 끓고 국물이 끓을 때 그냥 다 투하하시면 되죠. 그러면요. 여기 국국물은 따로 끓이고 시금치는 한쪽에서 삶으셔서 삶은 물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트릭이 안 넘어가시네. 여기서 삶은 물은 버리고 요거 삶은 것만 건져서 육수 다 끓을 때 맨 마지막에 딱 투하해서 뭐 들깨나 뭐 이런 걸 싹 풀어서 드시면 맛있는 시금치국이 되고 칼슘이 결석이 안 나오는 아주 좋은 시금치국, 근대국 다 요렇게 드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또 칼슘 다 풍부합니다. 그래서 뽀빠이 아저씨가 뭘 먹고 이렇게 힘이 딸릴 때는 브루투스에게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는 도와줘요 뽀빠이 할 때 갑자기 시금치가 알통이 불떡불떡 나오려면 뭘 먹으면 돼요? 시금치. 그래서 여러분들 기운 딸리실 때는 시금치 드시고 근육통이 생기면 안 되죠. 근육질이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금치 한 컵에 무려 160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고 또 철분 함유량이 높아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녹색 엽채류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과 칼슘 이런 거 비타민 이런 것들이 철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빈혈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받고 또 대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것 없이 마그네슘은요. 여러분은 칼슘은 과일과 채소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과일과 채소에 충분합니다. 예, 마그네슘은 특별히 과일과 채소에 충분하죠. 토마토나 딸기 등의 베리가에 또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요. 두부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고 또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 성분이 풍부해서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리놀산은 뭐의 전구체입니까? 오메가3입니까? 오메가6입니까? 오메가6죠. 그래서 오메가6의 전구체인 리놀산이 오메가3는 어떤 알파리놀렌산이 뭘로 바뀌죠? DHA와 EPA로 환원이 되고 요거는 오메가6는 감마리놀렌산으로 전구체가 그렇게 돼서 아주 좋은 그런데 아주 일부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산으로 분해되는데 두부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필수지방산 오메가6인 리놀산이 풍부해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물질이 바로 지방인데 그 지방을 더 분해하면 사실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계속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고지혈증부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혈액이 끈끈한 점액질인 상태부터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탁월한 것이 바로 이제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왜 두유를 드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을 쫙쫙쫙쫙 흡착시켜 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마그네슘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마그네슘은 특별히 이렇게 노쇠해서 저처럼 허리가 꾸부정거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요 백동에서 여기 900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 올라오기만 식당까지만 올라와도 하루 운동 다 하셨대. 처음엔 그러시다가 나중에 점점 유소영이 되시면서 이제는 이제 허리 쭉 펴고 올라오시죠. 이 노쇠한 몸을 활력 있게 하는데 마그네슘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요. 또 많은 질병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슘은 특별히요 효소의 반응에 몇 가지의 효소의 반응 아니면 300가지 이상의 효소의 반응이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잘 공급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드셔야 돼요.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 반드시 300가지 이상의 효소에 반응하는 데 필수적인 마그네슘을 적당히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신경이 약한 분들, 예민한 분들, 뇌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마그네슘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튼튼한 뼈 하면 여러분들은 칼슘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잘 조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튼튼한 뼈와 치아를 위해서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염소 복합물인 염화 마그네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 햇빛이 노출이 되면 이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간으로 신장으로 쫙 퍼지면서 여러분에게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주는 게 바로 이 마그네슘입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의 이 베네핏, 이점이 뭔지를 보니까 첫째,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드셔야 되니까 아침마다 아보카도 나올 때 열심히 드시고 시금치 근대 이런 거 나올 때 잘 드시고요. 스트레스가 많고 뇌가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수면제처럼 마그네슘을 좀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식사만 하고 오시면 주무시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오늘 많이 웃기죠? 그 다음에 근육이 건강해지시려면 뽀빠이 아저씨처럼 그러려면 시금치 자꾸 드시면서 근육맨이 되시려면 적당한 마그네슘을 드셔야 되고 뼈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칼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칼슘은 반드시 마그네슘과 결합돼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 기능이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조금 적당량 드셔야 되고 심장 기능이 약하고 특별히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드셔야 돼요. 그러면 부정맥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사 장애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혈압이 아주 높아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이 마그네슘이 대사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 블레드 프레셔 이 혈압이 이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도 마그네슘이 그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예. 그래서 위산이 자꾸 이게 딸리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소화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드시기는 뭐 오메가3도 열심히 드시고 또 뭡니까 코큐텐도 뭐 10년 20년 드시는데도 흡수가 안 된다. 첫째 근본적인 원인은 대장 폐색이 심해서 모든 장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영양소도 독소가 될 뿐이지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 폐색을 뚫은 다음에도 영양 흡수가 안 된다. 특별히 칼슘이나 포타슘이 흡수가 안 될 때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염화 마그네슘을 드신 다음에는요. 백혈구의 수치가 미생물을 3배나 더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특별히 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 천식, 폐기종, 폐렴에 유칼립투스도 효과적이고 프로폴리스도 효과적이지만 더 좋은 거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좋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이 모자라도 기관지염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전염병학 연구에서 보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는 암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예. 인도의 과학자는요, 염화 마그네슘에다가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을 주입해서 이 쥐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유방 종양이 88%나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요, 암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뭐가 답이다? 캔서? 디토 세이즈 앤서 그게 답이에요. 자, 두 번째. 수많은 암 전문가들은 암은 해독이 답이라고 해요. 젖산, 피부산, 온갖 기생충, 편충, 선모충, 결석, 담석, 온갖 이런 이 젖산과 피부산 독소들이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석회화된 것들이 위에 가서 쌓이면 위암, 간에 가서 쌓이면 간암, 폐에 가서 쌓이면 폐암인데 해독을 해주면 짜이나 예, 암세포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암은 해독이 답이라면 두 번째 해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암은 뭐가 답이에요? 산소가 답이다. 그래서 여기 해발 750고지를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공기만 호흡해도 지리적인 위치에서 여러분은 먹고 들어가요. 그죠? 예, 60, 7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게 산소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 좋은 공기를 얻기 위해서 무슨 그 아주 몇 억짜리 기계를 들여놓고 산소를 계속 흡입하려고 했던 것처럼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는 분들은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산소 치료에 자꾸 이게 눈을 뜨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가만히 갖다 놔도 산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산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암의 원인을 뭘로 또 보시냐면요. 많은 암 전문가들이 미네랄과 비타민의 부족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온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가장 좋은 미네랄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항암 방사선 수술하고 계속 비타민만 먹어도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예. 유방암 환자가 유방 절제하고 나면 암이 없어졌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은 제거됐을지 모르나 암이 생기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약물에 의해서 유방을 절제할 때 폐로 스며들어가고 림프를 절제하기 때문에 왜 유방암 환자가 훨씬 더 림프로 전이가 빠르고 전이 속도가 빠르고 폐로 전이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렇다고 제가 항암 방사선 수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당신의 현 주소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유방암에 걸린 원인은 내가 유방 절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호르몬성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완전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살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식습관을 잘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한 게, 비타민이 부족한 게 또 큰 한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독소를 제거하고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고 두 가지 다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연의학자들은 21세기의 불로초, 이 시대에 많은 암 환자들과 많은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멀티바이타민이나 비타민 C나 또 글루타티온 농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요새 피부가 자꾸 하얘지십니다. 황달기, 흑달기가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이 되니까. 비욘세처럼 미백 주사, 글루타티온 주사를 맞지 않아도 물론 실리마린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비타민 C를 드시니까 자꾸 담석이나 결석이 안 생기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네랄과 이런 각종 영양소를 균형지게 드시니까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이 되니까 피부가 어제의 여러분들이 아니야. 어디 갔나 황달기, 어디 갔나 흑달기. 그래서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황달기 있던 얼굴은 어디로 갔나. 저도 이렇게 너무 과로하면 이게 황달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은요 또 중금속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암 환자가 중금속이 수은, 납, 카드뮴 또는 제산제를 많이 드신 분들, 위암 환자들, 위염, 십이지향 개형 있는 분들이 자꾸 제산제로 억제를 시켜놔서 제산제에는 가장 강력한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금속을 해독하지 않으면 암이 계속 이렇게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페치를 중금속을 해독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또 숯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마그네슘 또한 중금속 해독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적당히 드셔주시면 중금속이 몸 안에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중금속 해독이 잘 되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건강해야 해독이 잘 될까요? 예, 어떤 거? 그렇죠. 아유, 지금 간 하시는 분들이 다들 피부들이 지금 하얘지고 있어요. 글루타티온 농도가 올라가니까 해독이 잘 되셔. 글루타티온은 글루타티온이 합성되는 데는 또 마그네슘이 절대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러셀 블라이로프 박사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글루타티온이 소멸이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이 안 되면 간 기능이 좋아질까요? 따라서 해독이 될까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그 예로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가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몰스타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성 환경에 pH가 산성인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시작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해독하고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되게 하려면
마그네슘을 적당히 드셔줘야 해독이 탁월해지고 글루타티온이 잘 흡수가 되면서 생성이 되면서 간 기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은을 중화하는데 이 마그네슘이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선의 수은이 가장 많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게 중금속 레벨을 쭉 보다 보면 수은나 카드뮴이 거의 다 있으세요. 생선들을 이제 고기를 대신 끄는 대신 생선들의 이 참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선에는 이제 수은 함유량이 상당히 높죠. 게다가 요새 여러분들은 이제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자꾸 방출을 하죠. 방사선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선이 지금 안전하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래도 내가 생선을 드셔야 되겠다면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기름에 튀겨서 고등어 구이? 자, 그러면 고등어를 드신다. 어떻게 드시면 조금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이제 튀기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저기 바람 쐬러 가셔가지고 또 시래기 많이 넣고 무 많이 넣고 정 드셔야 되겠다면 졸여 드시거나 쪄서 드시거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래서 포상휴가로 한 달에 한 번 암 환자가 아니라면 뭐 그렇지만 암이 있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전이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금속에 다 빠져야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암의 동면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최대한 기름에 튀겨서 드시진 말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계속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 글루타티온은 이 정화작용을 하고 킬레이트 작용 없이는 세포 쓰레기로 인해서 계속 세포가 자꾸 병이 듭니다. 그래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복제해요. 그러면 점점 몸에 중금속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염되는 이런 상태에 돼서 pH가 완전히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그네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눈밑이 파르르르 떨리고 손발이 자꾸 저리고 이거 뭐가 부족해서요? 네,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영양소 드시면 되겠죠, 영양제.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좋은 거는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드시는데 특별히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은 게 뭐가 있었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호박인 줄 알고 안 드셨던 아보카도에 마그네슘 함유량이 상당히 높고 또 셀레늄과 마그네슘이 많은 아침마다 드시는 견과류. 거기에도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나 근대 같은 녹색 클로로필이 많은 녹색 잎채소에 뭐가 많아요?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그냥 담가 넣어서 드시는 거죠. 담가서 삶아가지고 그물은 버리고 그렇게 드셔서 이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 오늘 공부했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